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6일 오후 2시 41분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정교사 혐의 재판의 무죄 선고에 가장 쇼크를 받았던 사람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일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부터 이 사건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폈던 사건인데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 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즉 항소심 또는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정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정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정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다. 법관으로 일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위정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반면에 위정교사의 공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출마했던 2018년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수긍가지 않는 점이 여러 군데 있는데 특히 위정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정을 교사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증언을 해주기를 요구하는 이것을 위정교사로 인정은 합니다. 위정교사로. 그리고 김진성 씨가 재판에 나와가지고 없었던 것을 거짓말로 증언을 합니다. 즉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검사사칭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김병량 성남시장과 KBS 측이 그 KBS PD 최모 씨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의 책임을 이재명 변호사에게 전가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 그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김 시장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김진성 씨가 증언을 하고 그것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2018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진성 씨가 이번에는 재판 중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의 부탁을 받고 강력한 부탁을 받고 말하자면 교사에 의해서 거짓 증언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위정한 건 사실이다. 없던 것을 말을 만들어 지어냈다. 그런 것은 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이재명 지사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정교사는 인정을 합니다. 위정교사는 인정해놓고 그 다음에 선고문이 어떻게 흐르느냐 하면은 위정교사의 고의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위정교사가 있는데 그럼 고의성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전화를 할 때는 김진성 씨가 이런 허위 증언을 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요렇게 거짓말을 해달라 요렇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은 하지 않았으므로 고의성이 없다 이런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순되는 게 많습니다. 위정했다는 사람은 벌금 500만원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위정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위정했다라고 김진성 씨가 이번 법정에서 일종의 자백을 한 건데 그러면은 그런 이재명 지사로부터의 압박이 없었으면은 왜 그렇게 감옥 갈 것을 각오를 하고 그런 허위 증언을 했겠느냐? 왜 김진성 씨가 왜 허위 증언을 해가지고 유죄 선고를 자초했겠느냐? 근데 두 사람 사이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 별로 요 점을 주목하지 않는데 김진성 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의 사업자입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재명 시장이 그 식품연구원의 부지를 4등급 용도 변경을 상향 용도 변경을 해주고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데 아파트를 짓도록 해가지고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도록 만들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해가지고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는데 거기에 사업자로 참가한 사람이 김진성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경기도 지사로서 이재명이 김진성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의 그 상황은 김진성은 어리고 성남시장을 지내고 경기도 지사를 하는 이재명이 갑이었습니다. 갑이 어리게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특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한 김진성 씨가 특혜를 준 이재명으로부터의 부탁을 과연 거절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문제의 핵심인데 그것을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전화를 건 내용을 보니까 요 정도 가지고는 비록 위정 교사는 인정되지만 요 정도의 강도 가지고는 고의성은 없다. 요렇게 해가지고 무죄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고의성이 없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이야기대로 이게 2심 또는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에서 이 말은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판결을 존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말은 요새 정치인들이 유행어처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아주 정치적 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도 판결을 존중한다. 또 거기에 찬동하는 사람도 판결을 존중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선고가 나왔을 때 나는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왜? 판결을 존중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유죄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럼 법정 구속했다? 그럼 판결 존중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판결 존중 안 하면 그러면 감옥에서 탈출시키겠다는 겁니까?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판결을 존중한다 하면 그 사람이 뭔가 참 멋진 사람이다. 진짜 법치주의자다.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거 위선떨기입니다. 위선떨기. 판결은 존중하나 마나 존중받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한동훈이가 또는 이재명이가 판결을 존중하든 말든 판결은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멋지게 보이려고 판결을 존중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판결을 존중하는 게 이게 뭐 선심성입니까? 아니, 판결을 존중 안 한다고 하면은 그게 나는 판결 존중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건 뉴스거리인데요. 그건 말도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판결 존중한다는 말은 나는 살인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도덕성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고, 자기가 무슨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 같은 말장난이다 이겁니다. 말장난. 판결을 존중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 판결을 존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일단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해야 됩니다. 판결 존중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럼 탈출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지 않는 한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고 살아야 하는 우리 국민으로서 판결 존중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이나 언론이 판결 존중하겠다는 말은 안 하고, 하더라도 그걸 기사로 써주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